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.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. 건양대학교 김한과 병원의 면봉 정종진 네. 교수님하고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네. 안구 건조증인데 네. 안구 건조증을 왜 여름에 하고 있죠? 보통 이제 안구 건조증은 네. 겨울철 질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냥 1년 내내 생깁니까? 네, 겨울에는 난방기기를 막 트니까는 뭔가 건조해져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여름에는 왜 많이 생길까요? 에어컨 때문에? 맞아요. 에어컨하고 어. 선풍기 같은 거를 눈에 직접 쐬기도 하면은 이제 눈물이 많이 증발을 해서 잘 생기기도 하고요. 직접 쐬지 않더라도 이런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습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조증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. 자,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결국 눈이 마른다는 거잖아요. 네, 태양하고는 관련 없습니까? 관련이 있죠. 온도가 높아지면 네네. 눈물도 증발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외선 때문에도 안구 건조증이 잘 발생을 하시기도 해요. 안구 건조증은 왜 생깁니까?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는데 눈물에는 층이 있어요. 일단 저 하나는 물일 것 같고 맞아요. 하나는 기름일 것 같습니다. 네. 역시 근데 학습 왜- 능력이 뛰어나세요. 근데 왜 세 개지? 하나는 뭐예요? 왜냐면은 그 물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. 무엇인가가. 네. 좀 끈적한 성분인 점액층이라고 해서 점액층, 아. 그리고 물로 구성된 수성층, 그 다음에 그게 잘 날아가지 않게 맨 밖에서 기름층. 그럼 눈에 딱 붙어 있는 건 점액, 네. 그 다음에 물, 네. 그 다음에 기름 이렇게. 네. 눈물이 되게 두껍네. 3층이나 되고. 네네네, 3층이나 돼요. 그 세 층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 성분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물이 뭐 잘 생기지 않는다든지 혹은 눈물은 충분히 생성이 돼도 또 증발을 막 하게 되면 그러면 어쨌든 눈이 건조해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고 말을 해서 수분 부족형 또는 증발 과다형 덜 형성되는 거는 왜 네. 그런 거예요? 덜 형성되는 거는 뭐 기저 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요. 뭐 루푸스라든지 아니면 쇼그렌 증후군 이런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 다른 질병 있는데 때문에. 네,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해서도 그런 눈물 생성량이나 눈물 성분 자체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증발 과다는 아까 그 기름층이 제가 증발을 좀 막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을 생성하게 하는 그 부분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마이봄샘에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마이봄샘이 기능을 잘 해도 입구가 좀 막혀 있어서 기름이 잘 나오지 못한다. 그럴 경우에는 기름이 충분하게 배출이 못 되고 기름층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증발이 과도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. 바디로션을 안 발라가지고 네.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랑 원리 비슷하군요. 완전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. 코팅을 안 해놓으니까 붙어있던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거. 그렇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녹내장 의사여가지고 안구 건조증 환자가 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. 안구 건조증은 언제쯤부터 원래 나타나면 정상입니까? 사실 정상적으로 뭐 언제 몇 살부터 나타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 게요. 왜냐하면 요새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우리 시력 교정술 한다고 해서 라식 수술, 뭐 라섹 수술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럼 시력 교정술 후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저희가 막 스마트폰 요새 전자기기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. 네네. 그런 거 많이 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요. 아, 정상적으로 저희가 1분에 몇 번 깜빡일 것 같으세요? 눈 한뭐 2, 30번? 15번에서 20번. 15번에서 20번. 네, 그 정도 깜빡여야지 눈물도 촉촉하게 돌고 그러는데 저희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뭐 1분에 적게는 4번 정도만 깜빡이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노화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한테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 안구 네. 건조증이라는 게 그냥 네. 본인이 눈이 이렇게 뻑뻑하고 마른 것 같은데라고 느낌은 이제 그게 안구 건조증입니까? 네, 대표적인 증상이 환자분들이 이물감 혹은 이물감. 저 진짜 뻑뻑해요, 건조해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. 그런 증상이 없어도 저희가 그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거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눈물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눈물층이 아예 메말라 있다든지 혹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. 너무 건조하면. 그런 거를 저희가 보고 환자분께서는 안구 건조증이 동반이 돼 있으십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. 건조증을 자가 진단하는 그런 표도 있어요.
근데 안구 건조증인 것 같아요라고 스스로 진단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닌 네.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아닌 경우도 있고요.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안구 건조증인데. 안구 좀 말이 안 맞는 건조증인데? 것 같죠? 네. 이상하잖아요, 그거는. 네. 근데 그건 왜 그래요? 왜냐하면 네. 아까 제가 눈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눈을 감싸주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감싸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바람이라든지 먼지 같은 이런 자극에서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야 되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층이 그렇게 눈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한 바람, 뭐 먼지 이런 거에 쉽게 자극을 받아요. 그러면 그렇게 자극을 받으니까 나 이거 보호해줘야겠네 하고 눈물이 오히려 왈칵 하고 반사적으로 쏟아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눈이 건조한데도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. 치료는 뭐 원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. 네네. 네.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수분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인공 눈물을 처방을 해드리면 대부분 뭐 증상이 호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 기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럼 기름 넣어줍니까? 그렇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질문. 눈물 약의 성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? 없죠. 왠지 그 물하고 기름하고 다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질문을 다 하셔. 아까 눈물이 세 층이라 그랬잖아요. 그 이제 비슷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왜 히알루론산 이러잖아요. 네네네. 눈물약의 성분이 히알루론산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외에도 뭐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그리고 뭐 디쿠아포솔 글리세롤 뭐 이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지방층을 조금 보충해주고 싶으면 어떤 약을 쓰고 수성층을 보충해주고 싶으면은 뭐 CMC 그 카복시메틸 셀룰로즈라든지 히알루론산을 쓰고 그래서 저희가 다 눈을 보고 환자분들한테 맞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눈에 넣는 물약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럼요. 그리고 그 히알루론산 제제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도 있어요. 또 농도가 그러니까 달라요. 쉽게 말해서 어떤 때는 좀 기름 성분이 많은 안약, 어떤 때는 지방이 좀 잘 안 날라가게. 지방이 좀 적고 좀 수분이 더 많은 뭐 이런 수분층을 이런 식으로 보충해주는. 옆에 친구가 이 안약 좋은 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냥 쓰고 이러면 잘 안 낫겠네요. 본인 증상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안구 건조증이 생겼다. 네. 그래서 인공 눈물을 주면서 눈물이 모자라니 이걸 넣으세요. 네. 그럼 뭐 평생 쭉 넣어요? 증상이 있으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동안까지는 넣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. 근데 단순히 그 인공 눈물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봄샘에 뭐 염증이 있어도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해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 치료도 동반을 하기도 하고 정말 눈이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아까 눈물 내려가는 길 있죠? 그걸 막아주는 시술도 해요. 누전 폐쇄술이라고 해서 보통 녹는 실리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리콘 성분 된 걸로 해서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흡수가 되면서 녹고 라섹 이런 거 받으신 분들하고 네네. 그 안구 건조증하고 혹시 연관이 또 있습니까? 네, 저희가 그런 라섹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한테 꼭 안구 건조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은 환자분 이거 수술 후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건조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없던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, 뭐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있던 게 있으면 나빠질 심해질 수도 수도 있어요. 네. 그래요? 왜냐하면 각막 우리 까만 눈동자에 뭐 혈관은 없지만 신경 조직이 있거든요. 그 신경이 각막이 얼마나 건조한지도 감지를 하고 그 감지를 한 다음에 눈물샘을 자극을 해서 눈물이 이제 잘 나와서 눈을 항상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라식 수술 같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 수술이거든요. 그럼 그 절개를 하면서 각막 신경이 손상을 입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이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 조금 호전되긴 합니까? 네, 좀 호전되시기는 합니다. 그 인공 눈물 많이들 쓰시는데 네. 사람들이 이렇게 방부제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 네네. 사실입니까? 네, 대부분 안약에도 방부제가 들어있기도 하고 안 들어있는 약제도 있어요. 방부제 성분은 눈에 괜찮아요? 방부제 하면은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부제라는 게
병에 이제 들어있는 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뚜껑을 따면 2, 3주가 지나면 거기서 세균이 이제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, 방부제 성분 일부가 눈 속으로 그 안약이 더 잘 침투가 되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,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건조증이 좀 심하신 분들, 왜냐면 방부제 자체 독성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건조증이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렌즈 끼신 분들 있잖아요. 방부제가 렌즈에 침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방부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. 방부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보면 알 수 있습니까? 제품을 보면? 약국에서 만약에 구매를 하실 때에는 방부제 없는 약으로 달라고 하시면, 그리고 그거는 보통 일회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. 그 일회용으로 생긴 조그만 거는 다 방부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? 뜯어 쓰는 눈물약 자체에는 그거는 다 방부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일회용. 네. 일회용인데 그걸 뜯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쓰는 분은 없을 거니까. 바로 쓰고 버리라고, 그게 리캐핑도 안 되게 돼 있어요. 근데 일회용 일회용 가지고 그거를 반만 넣고 그 다음날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 뭐 한두 시간까지는 좀 아까울 수는 있으니까는 그 정도는 뭐 얘기하지만 절대로 다음날 쓰시는 거는 절대 그러면 위험합니다. 그거를 이렇게 저 바풍기 같은데 잘 세워놓고 뚜껑 닫아 놓으면 좀 나아요? 뚜껑을 닫는다고 저희가 공기가 안 들어가진 않잖아요. 한 번만 네, 쓰고 한 번에 다 쓰고 버리시라. 버리는 네, 걸로. 네. 네. 그리고 인공 눈물 중에 눈에 넣으면 시원하다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? 저도 일본에서 사서 한번 넣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멘톨 성분이 들어간 안약이 있는데, 그러면 이제 그 성분 때문에 넣었을 때 청량감? 네,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, 한 방울 정도 뭐 저만하는 거는 괜찮고, 연구 같은 거 보면은 멘톨 성분 한 방울을 딱 저만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눈물 이제 분비도 촉진이 된다.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, 너무 여러 방울을 짧은 시간에 많이 넣으면 그건 또 오히려 분비를 저하시킨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방울 저만하는 거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오히려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멘톨 성분이 함유된 약제는 별로 좋지 않은 걸로 돼 있어서 그냥 안구 건조증이 없는 정상분들은 그런 제제를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. 자, 혹시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.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? 의식적으로 아까 제가 눈을 좀 많이 깜빡이는 횟수,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잘 못하는 거기는 한데, 물 좀 많이 드시는 거? 아, 물 많이 먹는 게 네, 눈물 그것도 양하고도 눈 관련이 전체, 있어요? 예, 그리고 전체 수분을 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이니까 8컵, 10컵 정도 마시라고 권장을 드리는데,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 먹고는 있는데, 예, 그것도 도움이 되고, 저희가 가습기 사용하시는 것도 건조증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습도계를 놓고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에서 60% 정도까지는 맞춰주시는 게 좋다.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좀 덜 보는 네. 거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. 그쵸. 그리고 뭐 1시간 정도 일을 할 분량이 있으면은 40분 정도 하시면은 조금 20분 정도는 쉬어주시는. 누가 몰라서 안 쉬나요? 물어보셨잖아요, 저한테. 저는 책임감을 갖고 대답을 해야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자, 여름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건양대학교 김안과병원의 정정진 교수님하고 공유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